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결국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요. 방역당국은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광주에선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추석 연휴가 지나고 2주 동안 광주의 확진자는 총 460여 명으로 이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 6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가운데 주목할 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뿐이었지만 이번에는 결혼식과 돌잔치, 종교시설에서의 인센티브도 강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68%를 넘어선 광주에서는 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300여 명 가운데 접종을 마친 비율은 전체 5%로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에 이를 확률인 치명률도 백신 접종 완료자는 0.11%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상을 보면서 사적 모임과 각종 운영 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해서 백신 접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105명 나왔고 이 가운데 93명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에서 63명, 전남에서는 42명이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는 59명, 전남에서는 34명이 고발됐고 나머지는 계도 처분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일하는 노인의 비중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인 가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8%로 거의 5명에 1명꼴입니다. 2000년 10명에 1명꼴이었던 노인의 비중이 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 광주 지역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3년 7만 9천 명에서 2020년에는 12만 2천 명으로 4만 3천 명, 비율로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아 노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7년 사이에 2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활발해진 경제 참여 속에서도 노인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지역별 사회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70세 이상의 62%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65세 이상 가구 2가구 중 1가구꼴로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에 못 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1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고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과 겹쳐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가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수사 협조와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동 4구역의 불법 재하도급을 몰랐다는 대표이사의 말은 꼬리 자르기라며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안전이 무시된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개발 사업 매뉴얼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단지 몇 푼의 돈만으로 유족들에 대한 배병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지 말라.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가슴 아픈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먼저 피해 당사자들에게 인간적 여유를 갖추어 만나라.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가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간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며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유치 의지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 세계 51개국 156개 도시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한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회의는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로 7개 세션의 분과 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도시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의 실행력 있는 기후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며 여수시는 무엇보다 내년에 열리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남해안 남중권 포럼 세션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과 의지를 담아 전 세계 156개 도시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좋은 여건 또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인류에게 그런 해답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COP28을 반드시 우리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자. 특히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COP28 한국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장 한국 유치를 위한 외교전과 이후 국내 도시 간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폐회식에서는 또 UEA 회원도시 가운데 여수엑스포 주제였던 바다와 연안을 가진 도시들이 여수에서 정례적으로 국제회의를 갖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가 2012 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COP28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쯤 단풍을 볼 수 있을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내 푸르렀던 나뭇잎도 하나둘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억새와 갈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산강 자전거 길은 코스모스가 만개해 그야말로 꽃길이 됐습니다. 요즘에 코스모스하고 억새가 많이 피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을 마중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게 됐습니다. 산을 찾은 등산객들도 선선한 가을 바람을 따라 한결 여유로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진짜 지금 산에 가기가 아주 좋은 때예요 지금. 그리고 아주 오늘도 날씨가 참 좋고.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설악산에서는 어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부에서부터 아래로 2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또 단풍 시작일로부터 약 2주 뒤쯤 산 전체의 80%가량이 단풍으로 물드는 단풍 절정이 찾아오는데 기후 변화로 여름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단풍 시기는 연평균 0.4일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단풍 시작일은 평년과 작년보다 이틀 늦었고 절정 시기도 전국 평균 10월 26일로 평년보다 사흘가량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웨더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올해 첫 단풍 시기는 지리산 10월 12일,
내장산과 무등산은 10월 21일이며 절정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입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신인 국악인의 등용 무대인 제29회 인방울 국악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잔치인 인방울 판소리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 본선 경연은 오는 4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판소리와 기악 등 7개 분야별로 펼쳐지고 일반부 판소리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4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10월에 5.18 민주유공자로 고 정삼진 씨를 선정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목포에 있는 성골론반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로 1980년 5월 22일 목포에서 광주로 응급환자를 이송한 뒤 돌아오는 길에 한평군 학교면 사거리에서 계엄군에게 총격을 당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98년 5월 생을 마감하고 5.18 민주묘지 제1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음주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남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음주 측정 거부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은 4,4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가 일부 지역 대학들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과기원과 조선대 등 4개 대학이 학생회 조직과 활동에 관련해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지역 대학들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정책 권고했습니다.